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이번 시간만 끝나면 드디어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 시간이 와요. 네, 경품 딱 타시고 술 드시러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세션에는요, 막 이렇게 복잡한 코드도 없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웹사이트 클릭 놀이 하시면 돼요. 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다운 클릭 머신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책이 2권이 있어요. 찰스 페졸드의 프로그래밍 윈도우즈 한 권 있고요. ASP.NET MVC5 프레임워크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 중에 뭐가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게 더 괜찮으신 분? 네, 제가 번역했어요. 네, 이게 좋죠. 네. 저는요, 책을요, 막 뜬금없이 드려요. 그래서 가끔씩 제 세미나에서 책을 받아가신 분은 자기가 왜 책을 받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막 중간중간에 갑자기 책을 막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 전 시간, 이 전전 시간 저 뒤에 앉아서 여기 계신 분들을 쫙 봤어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막 하면 이분들이 웃어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뒷모습만 봤을 때는 아니다.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대면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그쵸?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다 배우신 거죠. 이제 집에 가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 클라우드 기반의 성능 분석 도구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한참 떠들어 놓고 바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때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웃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아젠다는 이래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그리고 기능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하고 적용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공부했으니까 데모 쭉 보고요. 그 데모에서 여러분들 막 인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외국 동영상 봤더니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안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추가 정보 몇 가지 팁 정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거의 모든 세미나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 거창한데요. 사실 다 알죠. 이름에서부터 원초적 본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언젠가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은 2번, 3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이실 텐데 회의를 하다가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기술이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개발자가 이거는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웹 서비스 뭐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ASP.NET 웹 서비스라는 기술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2번, 3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끄덕이신 분들만 책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웹 API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ASP.NET의 기술로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웹 API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한테 웹 API 그러면 ASP.NET 웹 API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설마 메모장이겠어요? 그렇죠. 포토샵일 순 없잖아요. 뭔가 응용 프로그램의 인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근데 보통 다 여기 계신 분들도 회사에서 쓰고 계신 성능 모니터링 도구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보통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직접 구현을 해서 만드는 경우. 그 회사 오래 다니기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 혹은 서드파티 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져와서 쓰는 경우. 요것 좀 괜찮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무슨 모니터링 도구냐, 다음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는 쓰나요? 구글 애널리틱스나 네이버 애널리틱스 정도는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나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아주 놀랍게도 제가 앞에서 클릭 놀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클릭 몇 번과 아주 간단한 설정만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뭔지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요.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사용성, 그러니까 사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버를 통한 URL 핑 테스트나 웹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글로벌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뭐 독일에서 접속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귀 쫑긋하신 분들 이따가 소리 질러야 돼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의도한 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혹은 뭐 메모리 이슈가 생겨서 다운이 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에서 있는 그 성능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성능 수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들을 그대로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소스 코드나 빌드 배포 등에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예요.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느냐, 사용 패턴, 그리고 성능, 예외, 충돌,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들, 로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들을 심잖아요.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모아줘요. 이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모아서 세 가지 분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벨리어빌리티, 가용성, 그게 있고요. 네, 퍼포먼스, 성능 모니터링 분야가 있고요. 유스에이지라고 해서 사용성, 사용 패턴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냐면 가용성은요.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접속 자체가 안 된다든가 접속 URL을 던졌는데 응답을 안 한다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모니터링은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메모리 이슈가 생겨서 다운이 됐다든가 혹은 익셉션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성,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모니터링인데요. 어떤 사용자가 들어오느냐 혹은 그 사용자가 와서 뭘 하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뭐 많이 쓰는 게 뭐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왔느냐, 구글 크롬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게 사용성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자동으로 모아서 그 결과를 지표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냥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뭔지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아, 뭔가 모니터링하는 도구구나. 딱히 앞에 가용성이나 성능 모니터링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사용성 모니터링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조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기능에 대해서 PPT 문서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발표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목감기가 왔어요. 절대 술 먹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다가 음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박수 쳐주시면 책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책을 받으셨다, 이 전천 타임에. 그러면 솔직하게 딱 말을 해주세요. 난 책을 받았다. 그러면 책은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그분께는 저 눈사람이랑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해드리니까.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펴진 이 화면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메인 화면이에요. 이따가 들어가서 보시게 되실 텐데 그냥 다른 수치가 있고 뭐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UI가 뭐랑 비슷합니까? 오늘 보신 것 중에 뭐랑 비슷한가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아까 1교시 때 안 보셨어요? 보셨죠? 좀 오해했네. 새로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의 UI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친숙한 화면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는데 다 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죠. 첫 번째, 여기가 메뉴입니다. 친절하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절한 세미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저 부분이 메뉴입니다. 저기를 누르면 각각의 페이지가 열려요.
이걸 설명해야 될 정도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얘를 누르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add 어플리케이션, 저게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관리 버튼. 원래 보통 어느 생각부터 이제 우리가 경험상 톱니바퀴 모양은 뭔가 관리 페이지다. 알죠?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제 다 할 줄 아시는 겁니다. 켜놓고 요 셋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뭔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게요. 앞에 봤던 메뉴인데 먼저 오버뷰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PPT상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데모에 가보시면 내가 왜 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자기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소리 지르시면 책 드려요. 네. 그래서 오버뷰는 이런 식으로 5개 메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등록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등록한 어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능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서버 하나를 등록해야겠죠. 서버를 등록해야만 성능 체크가 되니까 그 서버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서버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경고 알림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수치가 오버했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이메일로 알림을 주는데요. 그 알림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알럿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측에 두 번째 중요했던 버튼, Add 어플리케이션 버튼의 기능과 똑같은 Add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오버뷰고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보면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봐도 딱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이해 못한 자신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지표들이 뭔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렌드에 맞게 타일 디자인으로 쭉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어플리케이션, 내가 등록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 충분히 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등록한 서버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리스트 볼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경고 알림이죠. 뭔가 좀 복잡해 보여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토픽에 관련된 내용을 현재 헬시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 가지 분류, 본격적인 세 가지 모니터링으로 넘어가는데 가용성 모니터링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메뉴가 무려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제가 2주일 동안 연습한 발음으로 신데릭, 예, 신데릭 모니터, 모니터? 예, 신데릭 모니터 뭐 이런 겁니다. 그 전체적인 가용성 전체 지표를 하나의 이제 메뉴 페이지로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단위 테스트 등록한 것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들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런 테스트들의 결과나 현재 상태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있는 게 가용성 모니터링 메뉴고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표, 그리고 뭔가 삐쭉삐쭉 그럴싸한 도구가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습니다. 이게 가용성 모니터링입니다. 다음은 성능 퍼포먼스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메뉴가 딱 하나예요. 이 PPT를 만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퍼포먼스고요. 그중에 서버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응답 시간이나 그 응답 시간에 따른 로드 의존성 이런 지표들, 그리고 그 응답 시간 분포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 에러가 났던 것들, 그 다음에 뭐 CPU 상태나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들 굉장히 흔히들 다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막 다 개발해서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것들을 대신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재미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마지막 밑에 있는 탑 10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요청된 페이지를 그 랭킹을 매겨서 뽑아줘요. 제가 외국 동영상을 봤을 땐 여기서 막 소리 질렀었거든요. 진 거예요. 우리는 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반응이 좀 안 좋아서 제가 하나만 더 던질게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한 세미나를 들을 때는요,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런 기능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다 딱 넣고 세미나를 들으시면 김태희처럼 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요. 다 그렇게 장착하셨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사용성 모니터링 쪽인데,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봤던 어떤 그 항목들, 그런 지표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고요. 메뉴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 그다음에 사용자 환경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 탑 페이지나 어떤 페이지 뷰 그리고 이제 느리게 요청된 페이지들의 그 느린 또 정보들 그리고 현재 뭐 액티비티한 유저 그다음에 인증된 유저 액티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에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는지 어떤 언어권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탑 페이지스 메뉴가 있어요. 그래갖고 많이 요청된 페이지들의 그런 순위별로 데이터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너무 잘 보이시니까 굳이 확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당 페이지 뷰에 대한 또 디테일한 그 지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가 임의로 어떤 이벤트를 좀 넣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몇 개 좀 체크됐는지 개발단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런 이벤트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뒤에서 소스를 약간 보여드릴 건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도 약간의 API가 노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내가 직접 쓰면 좀 더 많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이벤트도 그 확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의 어떤 액티브 유저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그 회사에 운영하시고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 핵심 성과 지표, KPI 데이터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줘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신 거 맞아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예. 저는 막 새벽 2시 방방 뛰었어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빈도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 대 다시 돌아온 사용자 이런 지표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너무 쉽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로열티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인 로열티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또 방문자 로열티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스샷만 갖고 오니까 이대로 세미나를 끝내면 저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따 데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에서 접속을 했는지 안타깝게도 윈도우즈 XP가 있어요. 제 다음 세미나 때는 이거 바꿀게요. 안 되겠어요. 기분 나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상도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권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 또 뒤에서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용성, 성능, 사용성에 대한 모니터링 메뉴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매트릭을 제공하는 다이그노스틱스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메뉴가 나눠지고요. 일단 첫 번째 매트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앞에서 체킹했던 모았던 그 성능 데이터, 이슈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벤트 부분을 잡아줘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성능 이벤트인데요. 크게 익셉션 이벤트냐 아니면은 메모리 이벤트냐 이런 종류별로 체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처음에 구축할 때 필요한 건데 처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연동하고 데이터를 막 보내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도착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축할 때 필요한 그런 메뉴고요. 그 다음에 서치라는 거는 이따가 뒤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시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메뉴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뉴인데 여기에서 또 살짝 지표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지표를 하나 주고 여기서 그 당시에 문제가 일어났거나 내가 체킹한 그 데이터의 현재 상태, 그 당시의 상태, 서버 상태라든가 어떤 수치들을 쭉 모아줄 수 있는 거죠. 보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필요하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운로드 받아서 좀 더 많이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들만 모아서 그 이벤트들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벤트 디테일에서 또 한번 다운로드 인텔리트레이스 같은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갖고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패널 뭡니까? 제어판이죠, 제어판. 이제 내가 설정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관련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3가지 중요한 것 중에 이 컨트롤 패널이 무슨 모양이었어요?
손 들고 딱 말씀하시면 돼요. 예, 여기, 예? 톱님, 예, 책 뭐 가지실래요? 이런 분은요, 집에 가서 내가 책을 왜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쵸? 어떤 거요? 아, 그래요? 이게 또 우리가 같이 또 돕고 돕는 사이니까요. 그러면 컨트롤 패널이 아까 톱니바퀴 모양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톱니바퀴 모양은 뭔가요? 네, 거기. 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해봐요. 아, 여기 써 있는 거 읽어도 되는데. 아, 예. 저 고등학생이세요? 아, 고등학생이세요? 어떤 책 필요하세요?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네, 제어판입니다. 제어판은 4개의 메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어판의 전반적인 또 오버뷰, 개요 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이게 좀 말이 좀 거창하지 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설정했던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왜냐면은 막 뭔가의 설정을 사용을 했는데 히스토리가 좀 있어야 내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최근에 성공했던 구성으로 돌릴 수 있는 메뉴도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아까 전체 메뉴 오버뷰에서 봤던 경고 알림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 앤 다운로드라고 해서 여기는 내가 그 가용성, 성능, 사용성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급받는 어떤 키나 소스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항상 이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혹은 노출이 됐다. 뭐 누가 내 사이트 대신 모니터링 해주는가 보죠. 그랬을 때 원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 바꾸고 실제 소스 안 바꾸면 적용 안 됩니다. 네,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도 한번 스샷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개요예요. 그래서 뭐 설정된 값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설정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필요할 때 업로드해서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경고 알림을 받고 싶은 이메일을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모니터 업데이트를 하나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 밑에는 또 경고 알림, 어떤 알림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 수도 있고, 뭐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기능은 다 보신 거예요. 굉장히 쉽죠? 네. 설정 및 적용은 더 쉽습니다. 아마 놀라울 정도로 쉬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설정 및 적용을 들어갈 거예요. 일단 친절하다 못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까지 하냐면요. Q&A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물어봅니다. 자꾸. 너 이걸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클릭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되면 Add Application 버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간편하다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라고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잘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서버 데이터를 수집할래? 뭐 yes. .NET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니? 자바로 만들었니? 이 말은 뭔가요? 자바 쪽도 모니터링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퍼포먼스 데이터를 일단 모을래? 아니면 유스에이지를 모을래? 라는 거죠. 그리고 애저에서 구성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 1번 스텝을 끝났으면 2번 스텝 이런 식이죠. 이따가 한번 설정하는 걸 보시면 지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따가 딱 얼굴 빨개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제가 처음에 이런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하는 그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에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설정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만큼 기능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등록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용성하고 성능, 사용성을
모니터링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이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또 Q&A식으로 질문을 해주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용성 모니터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소스코드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임의의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하나 지정해서 등록을 해주고요. 그 등록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단일 URL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URL에 접속 테스트를 해줘라라고 하는 테스트 설정을 해주거나 혹은 또 추가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웹 테스트 있죠. 그 시나리오 테스트, 뭐 이 메뉴를 눌렀다가 이 메뉴를 눌렀다가 이걸 내가 하나 기록한 다음에 그 테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자기 혼자 계속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가용성 모니터링이 되고요. 성능 모니터링도요. 소스코드 업데이트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도구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insight.config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요. 그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 루트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이 호스팅되고 있는 서버에 마이크로소프트 모니터링 에이전트라고 하는 파일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냥 딱 두 개인 거예요. 뭔가 설정이 끝나면 어떤 컴피그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 루트에 넣어주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그 서버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니터링 에이전트 파일을 설치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나면 서버에서 계속 구동을 하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의 루트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 insight.config 파일을 찾으면 그 파일 안에는 XML 형식으로 내가 설정했던 정보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 정보대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도구랑 제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성 그 모니터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자꾸 예를 들었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하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사용 안 해보신 분 손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용해보신 분 물어본 건데요. 진짜 그렇군요. 그 구글, 네, 알겠습니다. 네,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구글의 이렇게 사용성 분석 도구인데, 저런 겁니다.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설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몇 줄의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줘요.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내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뭐 마스터 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도 똑같습니다. 그냥 설정 뚱뚱뚱 끝내면 몇 줄의 자바스크립트가 퉁 떨어져요. 그 소스 코드를 쭉 복사해서 절대 직접 치는 거 아닙니다. 쭉 복사해서 소스 코드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소스 코드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제공되는 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PT를 보다가 데모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데모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던 거를 좀 정립하는 그런 순서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 설정이 다 끝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인데 이거는 내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용성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일 URL 테스트를 하나 등록하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웹 테스트 파일을 설정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등록하는 게 필요한데요. 등록은 아주 쉽습니다. 그 가용성 모니터링 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식의 딱 메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싱글 URL 테스트를 할 거냐 멀티 스텝 웹 테스트를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싱글 URL 테스트를 이렇게 설정해서 눌러주면 약간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URL을 입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뜨죠. 뭔가 국가 같아요. 이게 뭘까요? 손 들어야 돼요. 제가 귀가 하나라서. 제가 진짜 빨랐어요. 언어요? 약간 좀 무질라요. 사진 찍으실래요? 책은 약간 좀, 예. 네, 데이터 센터 위치죠. 근데 책 혹시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사진 안 찍으실 거죠? 그럼 양보할게요. 저만 책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거 굉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응용 프로그램 하나 등록만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으로 핑 테스트나 웹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글로벌 서버를 두지 않아도 자동으로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스텝도 똑같아요. 멀티스텝 그 웹 테스트 파일을 메뉴를 선택하고
그냥 아주 동일하게 비슷한데 웹 테스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정한 웹 테스트 시뮬레이션대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결과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가용성 모니터링 추가 딱 2가지 방법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알림 설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경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2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용성 모니터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답이 느린지 아니면 뭐 잘못됐는지 혹은 응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한계치가 넘으면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이렇게 2가지 메뉴가 있고요. 나는 가용성 경고에 대한 경고 룰을 만들 거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간단하게 값만 입력해주면 해당하는 그 값을 뭐 오버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일이 발송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능 경고에 대한 알림이에요. 그래서 그 성능 모니터링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그 성능 카운터 수집 데이터가 내가 정의한 어떤 임계값을 초과했다라든가 메모리 이슈가 나타났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비슷한 UI를 이용을 해서 내가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딱 들어가셔서 하는 전반적인 거의 모든 것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하셔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용성 테스트, 성능 모니터링, 사용성 모니터링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메인 화면에서부터 갈게요. 이런 메인 화면이 있고요. 오늘 몇 번 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트라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하나 나오게 돼요. 이게 아까 PPT에서 봤던 메인 화면이죠. 네, 이 상태가 있고 한번 메뉴를 하나씩 뭐 보겠습니다. 뭐 몇 개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넘어가고요. 먼저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시보드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만들어 놓으면 그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뭐 종류별로 있고요. 근데 이 대시보드는요, 일단 응용 프로그램이 등록되고 사용성 모니터링이라든가 성능 모니터링이 구동되고 나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갈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갈 건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제 계정에 등록한 응용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응용 프로그램 우선 등록을 하나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new 해서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배운 대로 얘 한번 써먹어 봐야죠.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작해요. 서버 컴포넌트를 데이터 대상을 할 거냐? yes. .NET 프레임워크로 나는 개발을 했다. 그리고 퍼포먼스나 유스에이지는 퍼포먼스. 그리고 애저에서 구동되고 있느냐? 뭐 yes. 클라우드 서비스냐? 버추얼 머신이냐? 버추얼 머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끝난 거예요. 쉽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2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뭔가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재설정도 가능하고요. 또 혹시라도 설정 잘못했으면 그냥 지우면 돼요. 뭐 이 설정들이 내 응용 프로그램에 뭔가를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지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잠시만요. 네,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아직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등록을 안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크리에이트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뭐 지어서 나는 여기다가 1이라는 걸 더 붙여서 할게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되기 전에는 3번, 4번 스텝에 이렇게 써 있어요. 2번 스텝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하게 되면 쭉 바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뭘 설정했나요? 저는 성능 모니터링을 설정하겠다고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PPT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config 파일을 다운로드 해라라는 게 세 번째 스텝이고요. 이걸 받아서 루트 폴더에 넣어놓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에이전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해당 서버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어처럼 쓰시지만 그냥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한 게 굵은 글씨만 이해하시면 돼요. 굵은 글씨. 컴펌하고요.
네임 정하고요. 뭐 하나 다운로드 받고요. 이번에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주고요. 가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쭉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성능 모니터링을 직접 다 적용하는 것까지 가기에는 지금 뭐 서버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거예요. 어디 가서 증명할 수 있겠죠. 여기를 들어가면 증명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안 보이시죠? 마이 어플리케이션 1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등록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수 있는 메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 놀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까 첫 번째 키노트 때 김명신 부장님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은 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걸 문제로 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랬는데 불과 이틀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뭔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면 일단 에러가 나오는데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폭발 안 합니다. 에러가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죠? 이 정도면 애교잖아요. 그리고요,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끄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인사했다고 생각해요. 인사. 하이,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나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서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알림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제어판 쪽에서 경고 알림 설정을 할 거고요. 뒤에서 볼 텐데 거기서 제가 설정했던 그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등록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의 종류는요. 항상 어떤 페이지에 가든 그 해당하는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 이름 쪽을 눌러보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마이 어플리케이션 1을 보면 뭐 없겠죠. 여기 영어 쭉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직 없어 이런 거예요. 뭐 안 했잖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애드 어플리케이션은 방금 봤던 애드 어플리케이션 메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오버뷰를 대충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3가지 중에 가용성 모니터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마이 어플리케이션 1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했지만 아직 제대로 설정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영어가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저는 잘 못해요.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직 안 했어. 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가지 스텝이에요. 어떤 URL 테스트 하고 싶은 URL 하나 입력해라. 그리고 뭡니까? 가라. 이제 가서 기다려라. 5분에서 15분만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마이 어플리케이션에 하나 넣어볼게요. 사실 뭐 제가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할까요? 예, 우리 테크데이즈 공식 사이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뭔가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메뉴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뭔가 설정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데이터가 왜 없죠? 데이터가 왜 없을까요? 네, 손을 안 들으셔갖고요. 네. 아니에요. 네. 예, 아닙니다. 아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시간이 안 돼서 5분에서 15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5분에서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어플리케이션 컴피그 파일이 필요한 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컴피그 파일이 필요한 건 성능 모니터링 쪽이고요. 지금은 가용성 모니터링 쪽입니다. 근데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책 안 들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랑 같이 15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볼게요. 예, 이런 테크데이즈 2014 갤러리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때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홈페이지라는 그 어떤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속이 녹색이면 잘 된 거죠. 잘 됐던 그 현황들이 나오는 거고요. 뭐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또 제가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테스트를 해놨는데 이것도 에러가 하나도 없고요. 데모를 해야 되는데 에러가 하나도 없네요. 예, 페이지 태그 쪽을 보면 여기도 에러가 하나도 없고요. 예, 페이지 유저 쪽을 보면 여기도 에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깔끔한 사이트를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에러가 날 만한, 여러분들 그 테오단넷 아세요? 테오단넷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테오단넷 그 대표 운영자이신 김태형 부장님한테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몰래 테오 사이트를 몇 달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URL 테스트만 하면 에러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놨어요. 네, 테오단넷으로 가볼게요. 제가 등록한 거고요. 어떤 테오단넷에 뭐 ASP.NET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놓은 건데,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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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요, 이게,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씩 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주 짜잘짜잘한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놓은 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자, 이 게시판, 이 URL, 테오단넷의 ASP.NET 게시판인데, 여기로 가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가와구찌에서도 가고요. 마이애미에서도 갑니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혼자 집에서 새벽에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신나요. 네. 내 친구가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류가 나잖아요. 단순 접속 오류겠죠. 여기서는 핑 테스트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보면, 이제 웹 테스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웹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올린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이 나는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내가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정우성이 되고 김태희가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요, 이런 지표가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로 이만큼 드래그를 해주면 그만큼만 딱 됩니다. 지고 싶으세요? 외국 동영상을 보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긁어만 주시면 그 부분이 점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X가 나왔던 곳을 보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지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위에 보시면 로딩바가 이렇게 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따라가 주세요, 계속. 끝날 때쯤에는 되죠. 되게 신기하죠. 원래 그래요. 네. 웃고 계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막 여러 가지 여기 접속했다 하는 테스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진짜 거의 에러 내겠다는 심성이죠, 지금. 네, 근데 에러가 났어.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좋은 모니터링이 아니죠. 여기를 또 확장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 거기서 일어났던 다운로드까지 쭉 나와요. 다 됐는데 그런데 하나가 이미지 다운로드 하나가 에러가 되어 있었네요. 이미지 로드가. 이런 게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멈출 수 없어요.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웹 테스트 리서트. 이 결과 값을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끌고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 머신이잖아요. 클릭 열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오픈되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났던 부분 보면은 이때 여기에 접속했던 거. 이제 누가 와도 제가 테오단넷을 가지고 했다는 걸 들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내부에 보면 쭉쭉쭉 오다가 여기서 이런 오류가 났었다. 요청값 이런 값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URL 하나, 웹 테스트 파일 하나 등록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거의 홈쇼핑 3종 구성, 네, 그런 느낌이죠. 가용성 테스트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등록하는 거 그냥 URL 테스트 하나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웹 테스트 파일을 등록해서 시뮬레이션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모니터링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다시 아까 만들었던 마이 어플리케이션 1으로 우선
세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까 물어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다 컴피그 다운로드 받고 에이전트를 설치해라 라는 건데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복사하고.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제 데이터 지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는요, 아닙니다. 이제 다 올라왔네요. 이게 너무 라스트 최근 7일이라서 약간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서 아까 인사 막 했잖아요. 그런 게 막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더 놀라니까,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9월 1일 정도로 잡고, 예. 제가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았던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인사. 예. 예, 인사. 다시 세븐데이로 가서. 네,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할게요. 이제 올라오네. 제가 아까 이게 설정이 잘못됐었네. 그래서 보면 제가 등록했던 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아까 막 우왕우왕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비주얼적인 요소도 강하고 그 데이터들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응답 시간에 대한 지표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그 지표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익셉션, 그 다음에 CPU 상태나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강력한 느린 요청 탑 10에 또 뽑아줘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이건 느린 페이지 같은, 그쵸? delay.aspx, 슬로우 리스폰스 3.aspx.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혼자 사이트 만들어가지고요, 애저에 올려가지고요, 혼자 파일 만들어가지고요, 접속해서 새로 고침 막 하고요, 친구 폰 빌려갖고 접속하고요, 예,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성능 모니터링 쪽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지표들이 쭉 나오니까 이것만 봐도 되는데, 아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위쪽에 이 다이그노스틱스 메뉴가 있었잖아요. 이쪽 매트릭으로 무조건 이 데이터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PU 상태 이 링크를 딱 클릭해주면 바로 이 다이그노스틱스로 넘어가면서 이 매트릭과 함께 그 데이터들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매트릭은 언제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 매트릭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설정값들, 보고 싶은 값들,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 IO도 좀 보고, 토탈 세션도 보고 싶다. 그리고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바가 가죠. 네. 하면서 그 지표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값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퍼포먼스로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메모리 사용량도 보면 다시 매트릭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오는 거고, 돌아갔다 다시 와도 되겠지만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그때 당시 값을 좀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이그노스틱스 메뉴는 또 뒤에 가서 다시 보고요. 이제 사용 패턴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마이 어플리케이션 1이라는 걸로 보면 이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니까, 사용성 모니터링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웹사이트다. 그리고 가보면 웹사이트 URL 테스트 하나 등록하게 됐는데 굳이 가용성 테스트는 여기서 안 할 거니까 얘는 그냥 비워놔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스크립트 덩어리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쭉 긁어다가 그 헤드 태그 사이에다 마스터 페이지나 레이아웃 페이지 같은 데다가 넣어만 주면, 그리고 다시 배포를 하면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그 값들을 막 체크해서 그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을 할 때 설정 페이지마다 우측에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그냥 이 설정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영어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뭘 하는지 잘 보면 됩니다. 들으려 하지 마시고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 동영상, 제가 이 관련 내용을 3개월 전에 비슷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동영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고쳐질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고쳐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설정한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요, 제가 아무래도 사용 패턴을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가는 데이터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잘 들어오진 않지만 뭔가 스팸이라도 걸로 많이 들어오는 제 블로그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능 쪽을 좀 보면은 뭐 이게 탑 페이지인데, 네. 전체적인 페이지, 탑 페이지에 대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만큼씩 들어오는구나. 네. 그리고 뭐 여기서도 페이지별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개발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 감고 내가 이런 페이지를 지금 개발해야 돼. 어떻게 살펴내야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너무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지표도 언제든지 지금 3개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도 같이 보고 싶다. 다시 플롯 해주면 그 데이터 반영되고 바로 지표가 돼요. 예. 근데 5개까지밖에 안 돼요. 예. 왜 안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 5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한 정도가 이거겠죠. 근데 뭐 5개 풀고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탑 페이지스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페이지 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한 딸려있는 페이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링크마다 세션이나 액티비티 이런 값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요, 어마어마한 그 소스를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 발급받은 스크립트 덩어리만 넣어준 것만으로 가능한 데이터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는 그 특별한 이벤트를 넣었을 때 뭐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구성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베이스 버전도 등록한 버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로이스트 리퀘스트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응답 속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자 쪽으로 넘어가 보면, 네, 첫 번째 페이지가 액티브 유저인데, 이제 액티브 유저에 대한 데이터들, 유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는요, 뭔가 마우스를 올렸는데 손 모양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링크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핵심 성과지표 쭉 나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건 제 개인 블로그지만 운영 중이신 그 사이트에다가 이런 걸 하나 걸어 놓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성과지표 이런 거 원하는 운영 하시는 직원분들 많잖아요. 윗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사이트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일로 접속해서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죠.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서로 협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빈도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트들도요, 이렇게 누르면 막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돼요.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뭐 몰입도, 수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건 액티브 유저잖아요.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인증된 사용자, 그 다음에 사용자랑 계정을 별도로 구분했을 때 계정에 따른 액티브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성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로열티 쪽, 사용자 로열티 쪽 데이터도 따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는지 유저가,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 대 돌아오는 유저들이랑 비교,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식의 필요한 데이터들, 여기 위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표들을 이런 타일로 다시 한번 수치화 시켜주고 있고요. 또 몰입도 역시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용성,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인데요. 이쪽은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거의 다 뽑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에서 접속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 뭐 XP, 여기도 XP가 있네요. 맥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밑에 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윈도우즈면은 어떤 버전이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도 있고요. 뭐 iOS도 아이패드였는지 아이폰이었는지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해상도, 어떤 해상도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렇게 쭉 나오겠죠. 1024, 1028, 1024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 막 이렇게 돼요.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상도도 쭉 수치화 다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랑 디바이스는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만 해드리지만 실제로 그 윈도우즈 폰 앱이라든가 스토어드 앱까지 다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접속 네트워크라든가 디바이스 정보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느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이 없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뭐 11에서 몇 건, 이렇게 몇 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잖아요.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도중에 이 모든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몇 줄을 추가한 것만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방금 보였던 말이 뭐였냐면요. 잘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없어지죠. 그 말이 뭐였냐면 이틀 전부로 이 메뉴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보려고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캡처해가지고요. 혼자 막 봤어요. 그랬더니 이틀 전 날짜로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건 뭐였냐면 원래 그겁니다. 접속한 국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 밑에 랭귀지랑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없어졌습니다. 아직 메뉴는 살아있고요. 집에 가서 보실 때 여기 이때 캡처 딱 하시면 돼요. 캡처하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다이렉트 트래픽 직접 입력한 거죠. 이거 뭘까요? 제가 들어간 거죠. 제 블로그에 제가 직접 주소 치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을 통해서 온 거 18.6%, 63%, 네이버에서 들어왔고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인가에 있는 그 검색 엔진일 거예요. 네, 그런 데들. 그리고 내려서 보면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왔는지. 네. 그리고 구글이나 빙 검색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랭귀지. 어떤 언어권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한국이 제일 많겠죠. 이 중에 이 70% 중에 한 90%는 제가 들어간 거겠죠. 제 블로그니까. 네. 그럼 보면 막 포르투갈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검색하다 얻어 걸린 거죠. 그쪽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네. 근데 보면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언노운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지역. 근데 지금은 0건인데 제가 여기서 날짜를 살짝 바꿔볼게요. 또 에러 날라나? 인사? 인사 안 하네요. 네. 보면은 언노운 한 건 있죠. 알 수 없는 지역. 외계. 그렇게 믿으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자기 블로그를 분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환경까지.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데이터들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본 게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만약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라면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그 스크립트 조금 추가한 것만으로 가능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3가지 모니터링에 대한 메뉴들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도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던 걸 마저 이어서 보면 이 진단 쪽 메뉴를 보면 매트릭 쪽은 이미 한번 보셨으니까 여기선 필요한 것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세스 CPU 보고 싶으면 눌러서 세이브 하시면 들어갈 수 있게 지표가 나오는 거고요. 느릴 수 있어요. 네,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는 성능 모니터링 쪽에서 이 블로그에는 성능 모니터링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진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실수한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제가 입력해놓은 등록해놓은 성능 모니터링에 등록해놓은 응용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이벤트적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벤트 이슈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키워볼게요. 익셉션 이벤트냐, 퍼포먼스 이벤트냐, 메모리 이벤트냐, 이 세 가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보는 걸로 일단 설정을 해주면, 보시면 제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작업한 사이트, 작업한 페이지, 딜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느리게 된 거죠. 이 페이지에는 소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오면은 제가 막 슬립을 시킨 다음에 페이지를 열어요. 그러면 에러가 막 나는 거죠. 늦게 열리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잡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실제로 시도한 만큼 해갖고 그 시간대별로 쭉 나와요.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디테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느려요. 느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면 디테일하게 그때 당시에 어떤 IP에서 접속을 했었고, 문제가 딱 발생한 거에 대한 그 상황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운로드 인텔리트레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 좀 더 비주얼 스튜디오에 갖고 가서 자세하게 보고 싶다. 클릭, 너무 밑에 떴나요? 열기. 그러면 또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데이터가 남았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끌고 와서 더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나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전송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치 쪽을 가보면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설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역시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비디오는 역시나 존재합니다. 필요하시면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런 링크를 누르시면 MSDN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로깅 프레임워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로그4넷, 엔로그, 트레이스 리스너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 Q&A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누계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그 패키지, 그 제품별로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설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도는 가운데 이것까지 추가로 같이 로깅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던 환경에서도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메뉴를 다 살펴보는 건데, 보기에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죠?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다 해보실 거죠? 근데 오늘 술 드시러 가시면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토요일날 세미나라면 그게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어판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좀 느리게 펼쳐질 때는 기다리면 돼요. 뭔가 다른 걸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려버렸어요.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오버뷰나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경고 알림을 줄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구성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내가 알림을 받고 싶은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주고서 나는 메일을 2가지로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이제부터 2개의 메일로 나가요. 그렇게 경고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입력 부분이고요. 히스토리 부분을 보면 네, 좀 느릴 수 있어요. 프리뷰니까요. 네, 이렇게 내가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설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다 내가 어떤 설정을 바꿨더니 막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성공한 구성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났을 땐 여기 와가지고 클릭을 해주면은 복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알림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3가지 알림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 이랬을 때는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가용성 모니터링 쪽에
경고를 추가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올려놨던 가용성 모니터링 그 몇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전체 리스트가. 그럼 나는 그 중에 홈페이지라고 했던 그 테스트에 따른 이런 값들이 조건에 맞으면 메일을 보내라고 하고 세이브를 시켜주면 이제 등록됐지만 새로 고침을 살짝 해주면 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잠시만요. 네, 지금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뭔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똑같은 걸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뭐가 없죠? 네, 페이지 유저, 제가 등록했던 페이지 유저 테스트에 대해서 경고 알림을 넣어주면 네, 이제 그 룰이 하나 생긴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 유저라는 가용성 모니터링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쪽인데요. 성능 쪽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네, 프로세스 IO 레이트 값이 뭐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된다. 그러면 메일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등록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 경고 알림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앤 다운로드 쪽에 오면 여기서는 앞에서 설정할 때 뭔가 우리가 발급받거나 다운로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계정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제어판으로 오셔서 이 키앤 다운로드 쪽에 오시면 그 해당하는 뭐 어카운트 아이디라든가 또 필요한 파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운로드 에이전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톰캣이나 제이보스 이런 데서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시니까 톰캣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 제어판에 이곳을 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걸 다 봤고요. 아까 처음에 보려고 하다가 말았던 대시보드 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대시보드 쪽은요, 말 그대로 뒤에서 설정했던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떤 전체적인 상황판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추가를 하고요. 네임은 new 대시보드. 그냥 뭐 빈 걸로 하나 만들게요.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면 빈 거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되게 재밌게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익셉션 이벤트에 대한 거 하나 잡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설정을 눌러주면 나는 ITS 블로그 말고 갤러리 쪽 데이터를 넣겠다.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긴 선 하나 넣는 거예요. 긴 선 하나 잠깐 이렇게 밑에다 놓고, 네, 타이틀로 놓고, 또 이번에는 매트릭 쪽에 멀티 매트릭을 하나 놓고, 이번에는 설정을 갤러리에 프로세스 CPU나 리퀘스트 레이트 이런 값을 보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NewDB라는 대시보드가 생겼죠. 여기에 NewDB라는 대시보드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상황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그럴싸한 상황판이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니터링 도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상황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쇼, 크리에이트 슬라이드쇼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대시보드를 슬라이드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 조건이 이 즐겨찾기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안 올려서 그러는데, 여기서 해당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즐겨찾는 대시보드로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NewDB에 대한 상황판, 슬라이드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밝은 거 말고 어두운 다크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켜놓고 상황판을 볼 수 있는 어떤 슬라이드 쇼가 만들어지는 거죠. 놀랍죠? 예, 이것도 은근히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15초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5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은가요? 아마 더 좋은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사실 여기까지가 끝인데 집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해보실 거잖아요. 오늘 밤부터 열심히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제가 그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들어와서 설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누겟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누겟 패키지가 있고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뭐 체크 하나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 때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쪽에 자동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어플리케이션 insight.config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에 가서 해보실 때 무조건 만나실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성을 할 때 그냥 얘를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구성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누를 때 한번 인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것만 인증이 되면 이제 실제로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랑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되는 동안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이제 해보실 때 혹은 회사에 돌아가서 해보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현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고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서비스 팩 3 이상 버전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연동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애저 쪽으로 날아가요. 타겟이. 근데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알아보신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누겟 패키지를 재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거 보여드리면 여기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다 컴피그 파일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추가되어 있고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도구에 가보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도구의 누겟 패키지 중에 이거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 누겟 패키지를 설치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해주는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서비스 팩 3 이상에서는 이게 2.0 이상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이 2.0 이상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들어오셔서 얘를 그냥 지워주시고 다시 누겟을 검색하시면 1점대 버전이 나옵니다. 그걸 설치해주고 만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랑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두 개냐?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뭐 같이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보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버전 1.3.2 이전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고요. 2.1 이후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호환성은 업데이트 3에서 4까지 사용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차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어카운트를 쓰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의 어카운트를 쓰느냐의 차이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의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거의 구성은 똑같아요.
그 UI가 좀 다르지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해보실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알고 계시면 고생을 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모든 설정을 끝냈어요. 다 했는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치지 말라고. 오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접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질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트를 막 써봐야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알림에도 있었지만 5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운영 중인 서버에 가면 방화벽 같은 걸로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소로 데이터가 요청이 정확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쪽으로 쏴야 되는데 방화벽에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로컬이나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마 운영 중인 회사에서 쓸 때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고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보고서에 표시된 것보다 좀 더 그 예외랑 성능, 그러니까 예외 나타나는 거랑 성능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이트에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왜 이걸 다 못 잡아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분에 보고되는 종류의 이벤트, 한 종류의 이벤트는 3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벤트 이슈가 3개 정도 났으면 그거는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3개 정도 났다고 별로 안 났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들이 있고요. 이 PPT가 공유가 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은 설명들이 MSDN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나름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따봉이에요? 야, 역시 책 드렸죠, 제가. 네, 그럼 이따가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작은 그 시간과 노력만 들여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쯤 꼭 돌아가셔서 해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 만족감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